1학년 2학기 아니면 2학년 1학기에 그 유기화학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마다 약간 좀 다른데 이번에는 아마 그 뭐냐면 1학년 2학기 때 하나 보네요. 자, 그래서 경남과학고는 이 부분을 안 하는데 창원만 이 부분을 하는 거여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린 건 그 13기 자료예요. 네, 12기 때도 이거였고요. 11기 때도 이거였거든요. 네, 이거 뭐 어느 선생님 그거 이 폰트 어느 선생님 쓰시는 거죠? 처음 보는 폰트인가? 아, 이거 정구랑 쌤. 그냥 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자료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뭐 거의 그대로 나와요. 아, 근데 정구랑 쌤이 지금 저희 동영상이 아니잖아. 그럼 뭐 또 그때 나오면 또 새로 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쌤은 그냥 어디 있는 문제에서 그냥 낼걸요. 그 유기화학 수업 자료가 아직 안 나왔죠. 네, 안 네, 그럼 그 수업 자료 나오면 그때 또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나온지 안 볼까요? 있을까요? 수업 자료 나와 있나? 아니 안 올라왔어요? 이 쌤이 올려준다 했는데 안 올렸어요. 그래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내용이 그대로 똑같게 나오겠냐마는 그 뭐냐면 이 순서만 보고 내용적으로 그냥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알케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뭐 구조적 특징. 자, 얘는 탄화수소의 한 종류입니다. 자, 탄화수소란 말의 뜻은? 탄소, 수소가 많이. 그래서 이제 오직 탄소, 수소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탄화수소 영어로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가 수소를 뜻하는 어근이고 카본은 탄소니까 저걸 이제 한국말로 탄화수소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때 알케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이걸 에, 이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알케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탄소, 수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탄화수소는 항상 옥텟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유기분자는 기본적으로 옥텟을 만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어쩌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은 항상 옥텟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옥텟을 잘 만족하냐면 유기화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올게닉 케미스트리를 우리말로 유기화학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유기화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화학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바로 옥텟의 화학을 뜻해요. 그래서 옥텟과 관련된 모든 화학이 저 유기화학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탄화수소 역시 항상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야 옥텟인 거예요. 탄소는 네.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이래야 그 옥텟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결합선이 몇 개 있어야 옥텟이 되겠어요. 하나, 이런 식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보시다시피 3. 그러면 이 경우 일반적 분자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알케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일반적인 분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탄소의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야 옥텟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나가야 옥텟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탄소가 뭐 또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탄소가 붙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가면 되는데 수소가 결합선이 하나만 나가니까 이 말단 원소들에다가 수소가 다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탄소하고 모든 수소가 자연스럽게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데 이때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탄소가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요게 한 개가 있고 요게 두 개가 있고 요 단위가 n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녀석을 분자식 형태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요게 n개만큼 있는 상태에서 끄트머리에 수소가 하나, 둘, 두 개가 더 붙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수열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쓴 것이 바로 탄소가 n개면 수소가 2n 더하기 2개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좀 오늘들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서 1, 2, 그 다음에 여기서 했고 1, 2, 3 됐고 그리고 3, 4 탄화산 종류고 이 녀석은 괄호 2 괄호 2 반응성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반응성이 매우 작습니다. 그럼 반응성이 매우 작다는 건 뭐 결국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뭐 거의 반응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반응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상온에서 액체인 경우 그게 이제 뭐 몇몇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곧 배우게 될 뭐 헵테인 이런 말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뭐 헥세인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뭔 뜻인지 이제 곧 배우게 될 텐데 그 상온에서 액체인 저 알케인 화합물 바로 헵테인, 헥세인 이런 녀석들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종종 유기 용매로 잘 쓰입니다. 용액, 용매, 용질 이런 말 알죠? 그래서 용매는 사실은 반응성 있는 녀석을 얘기해 별로 없는 애를 얘기해요. 없고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일종의 그릇 역할을 하는 게 용매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케인 자체가 반응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액체로 나타난다면 용매로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헵테인, 헥세인 등이 유기화학 반응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용매들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반응성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뭐냐면 매우 격렬한 반응만 제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반응 조건이 너무 혹독해서 엄청 고온 고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반응 정도만 알케인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 유명한 radical chain re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adical chain re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반응 메커니즘까지 뭐 당장 배우지는 않더라도 그냥 오늘은 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CH4. 자, 탄소 수소로 되어 있죠. 그러면 CH4면 탄소가 1개면 N이 1이면 수소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1 넣으면 수소가 4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CH4가 사실은 저 알케인 중에 가장 간단한 구조인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Cl2 염소를 넣어줍니다. 염소를 딱 넣어주면 이 상태에서 HNU. 자, HNU가 사실은 무슨 표현이죠? HNU가 무슨 표현이에요? HNU. 무슨 표현이에요? 바로 광량자 에너지 표현이죠. 광량자 에너지. 이 수식 기억 안 나요? E는 HNU, 램다분의 HC. 수소 혼자 모델에서 뭐 발모 계열, 뭐 라이번 계열, 파생 계열 할 때 주양지수 바뀔 때 그게 뭐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의 파장 계산하던 그 광량자 에너지. HV라고 해요. V요? H 아니에요. V는 이렇게 쓰고요. 얘는 이렇게 씁니다. 예, 그리스어 알파벳 U라고 씁니다. U라고 있습니다. V라고 알고 있었구나. V가 아니고요. U예요. 알겠죠? V 아니고요. U입니다. 왜냐하면 V는 velocity 할 때 이 알파벳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광량자 에너지 수식에는 V를 쓰지 않습니다. 때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HF라고 쓰기도 합니다. F는 뭐 줄임말이에요? frequency. frequency에 F를 따서 HF라 쓰기도 하는데 플랑크가 독일 사람인지라 V로 쓴 게 아니고 U로 쓴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읽는다고요? new. 쓸 때 어떻게 쓴다고? 한 번 꺾고 또 한 번 꺾고 또 한 번 꺾고 이렇게 꺾어주십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요? 광량자 에너지 수식인데 이게 유기화학에서는 이 광량자 표시가 나오면 무조건 뭘 얘기한다? 유기화학의 화살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유기화학에서는 백발백중 무조건 뭐다? 자외선을 뜻해요. 그래서 유기화학 반응에서 자외선이 필요할 경우 이렇게 광량자 HNU 이런 표시를 씁니다. 알아두도록 하숑.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가 맹글어지냐면 CH3Cl 그 다음 CH2Cl2 CHCl3 CCl4 그리고 마지막으로 HCl까지 이런 식으로 잔뜩 혼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Radical Chain Re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Radical이 무슨 말인지 Chain이 무슨 말인지 다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의미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이런 반응 정도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저런 종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을 Radical Chain Reaction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반응식을 쓰면 네.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건 유기화학하고 무관합니다. 유기화학에서는 반응 개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기화학은 반응식을 완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반응식을 씁니다. 쓰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 쓰는 반응식은 화학양론 개수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설마 화학 반응식도 못 맞추는 사람이 대학교 2학년 교과과정인 유기화학을 수강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질량 보존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컨버스천입니다. 자, 컨버스천 우리말 번역 컨버스천 연소입니다. 연소.
불을 싸지른다는 얘기죠. 알케인은 반응성은 떨어지는데 불은 굉장히 잘 붙습니다. 왜냐? 가장 유명한 알케인 상품이 뭐죠? 알케인인데 우리가 돈 주고 사고 팔고 합니다. 그것도 막대한 양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분 1초 계속.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계속 이걸 썼습니다.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걸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양은 막대합니다. 석유입니다. 석유가 알케인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석유는 그 천연물인지라 순물질은 아니고요. 엄청난 것들의 혼합물인데 주성분은 전부 다 알케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CH4 얘도 석유를 파내면 얘도 무조건 섞여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컨버스천. 자, 연소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누구랑 반응하는 겁니까?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CH4 예를 듭시다. 그럼 산소랑 반응하면 뭐하고 뭐 만들어져요? CO2하고 H2가 맹글어질 거예요. 양변에 이제 질량 보존을 맞추면 이렇게 쓰면 질량 보존이 맞겠죠. 그래서 알케인이 반응성은 낮죠.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석유는 썩어요, 안 썩어요? 유통기한이 무한대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없는 이유가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알겠지만 석유는 불 붙이면 불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뭐 붙지 않아요? 뭐라고? 석유에 석유 불 엄청 잘 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당연히 상식인데 붙지 않나요? 아니 석유에 불이 붙지 그 말이야? 아니 진짜 여하튼 그래서 석유는 불이 엄청 잘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알케인이 할 수 있는 반응 요 크게 두 가지. 연소 반응은 뭐 이런 식으로만 인식하면 되는데 이 레디컬 체인 리액션은 사실은 나중에 미케니즘도 배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좀 쓸 데가 있습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예. 세 번째. 기본적 구조들. 자, CH4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1개고 수소가 4개니까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남요? 네. 맞죠? 이때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우선 이제 뭐 한 김에 써놓도록 하죠. 알케인의 기본적인 분자식이 뭐라 그랬죠? 탄소가 N개면 수소가 몇 개? N 플러스 2개. 이때 N은 무슨 수? 자연수. 자, 그래서 CH4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는 요건데 그럼 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메테인. 자, 그 다음 탄소가 2개가 있다고 치죠. 그럼 수소가 몇 개여야 할까요? 6개요. 2 넣으면 6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도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일이 되겠네요. 그럼 얘 이름은 에테인입니다. 그러면 요 이름하고 요 이름을 보면 뭔가 공통된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죠. 요 위 이름하고 아래 이름.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해볼 건데 앞에 요 매트란 말 있죠? 매트. 어떤 뜻이냐면 탄소가 1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트란 말은 그러면 의미상 뭐가 되겠어요? 탄소가 2개. 일 때 쓰는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에인,
애인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붙죠. 무슨 뜻? 모두 단일 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소하고 탄소 혹은 탄소 수소 사이가 모두 단일 결합이다 라는 어근이 애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탄소가 두 개니까 잠깐만 요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그럼 탄소가 세 개면 어떻게 되겠냐? 수소가 몇 개쯤? 수소 몇 개겠어요? 8개겠죠? 그럼 이제 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슬슬 뭐해지기 시작한다? 귀찮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아주 귀찮다. 그럼 귀찮을 경우 사람들은 항상 뭘 만든다? 귀찮을 경우 바로 축약 표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약 표현을 만드느냐?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러면 얘가 이렇게 1대1 대응이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짝대기는 어디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선만 표시한 겁니다. 메테인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래서 메테인 굳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메테인만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런 짝대기 표시로만 표시를 합니다. 메테인이요? 네, 에테인도 그냥 저렇게 씁니다. 그냥 에테인까지만 에테인까지 뭐 굳이 쓴다면 그냥 이렇게 짝대기를 그리면 되는데 이건 더 너무 이상하니까 에테인까지는 그냥 주고 프로페인부터 쟤를 탄소 사이의 결합선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축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그리다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말단탄소 있죠?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모든 탄소, 수소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탄소 간 결합선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고 오히려 구조를 파악하는 데 더 편리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탄소는 여기 이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요? 탄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야 돼? 4개 나가야 돼요. 4개 나가면 지금 이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만 그려져 있어요? 4개 그려져야 되는데 1개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결합선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더 필요하죠. 그 말인즉슨 이 주변에는 수소가 3개가 생략되어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에 있는 요 탄소는 어디 있는 거겠어요? 여기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탄소는 지금 결합선이 몇 개 그려져 있어요? 이미 2개 그려져 있죠. 그럼 몇 개가 모자라요? 2개가 모자라죠. 모자란 2개가 뭐란 얘기겠어요? 수소란 얘기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짚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그 탄소 결합선으로만 축약해 그린 표현이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데 그리다 보면 완전 편해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게 그리다가 귀찮아서 저런 표현들을 다 개발을 해 두었다. 이럴 때 얘 이름이 뭐냐? 얘 이름은 프로페인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무슨 뜻이겠어요? 탄소가 3개다. 자, 그러면 탄소가 4개면 수소가 몇 개? 10개라는 거 알겠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몇 개 차이 나요? 몇 개 차이 나요? 몇 개 차이 나요? 2개씩 더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탄소가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연습용으로다가 수소 개수도 한번 세볼게요. 자, 이 자리는 수소가 몇 개 있는 겁니까? 하나, 둘, 셋. 이 자리는 몇 개가 있는 겁니까? 2개가 있죠? 그럼 이것만 세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여기도 5개 있겠지. 지금 10개지. 그러니까 처음엔 좀 이상한데 하면 할수록 오 완전 편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 이름은 부테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트란 말 있죠? 부트? 부트 보이세요? 자, 부트는 탄소 몇 개를 뜻하겠어요? 그러면 4개를 뜻합니다. 자, 그다음 탄소가 5개면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얘 이때 이름은 펜테인입니다. 그러면 펜트의 뜻은 탄소 5개를 뜻하죠. 탄소 6개는 수소가 12개일 텐데 아니 바보야 14개일 텐데 그러면 이때는 루이스 구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각각의 끝점이나 이런 그 뭐냐면은 꼭지점에 항상 탄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헥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헥스의 뜻은 탄소 6개. 탄소 7개면 수소는 16개겠죠. 그러면 이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러면 헵타인이겠죠. 자, 그럼 이때 헵트의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헵트의 뜻은 탄소가 7개란 뜻입니다. 자, 지루하지만 조금만 참읍시다. 3개만 더 그리면 됩니다. 탄소 8개다. 그럼 수소가 몇 개겠습니까? 18개겠죠? 그럼 얘 루이스 구조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럼 얘 이름은 뭐냐? 옥테인입니다. 옥트의 뜻은 탄소 8개를 뜻합니다. 탄소 9개면 수소가 20개일 거고요. 그러면 탄소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고 얘 이름은 노네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이란 말이 있죠. 탄소 9개를 뜻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소 10개. 수소가 22개겠죠. 그럼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얘 이름은 데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크의 뜻은 탄소 10개를 뜻합니다. 데케, 론, 호크 이게 어떤 그리스 뭐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거라 이 동아시아 문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메테인부터 데케인은 그냥 돌돌돌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서 온 그 적투사들인지라 우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셈버 할 때 그 어근입니다. 노베, 예, 예, 그 어건들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옥토버가 10월이죠. 여기서부터 2개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그 날짜를 정할 때 원래 옥트가 8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 날짜 정할 때 뭐 자기 생일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근 8을 10월에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근부터 2칸씩 밀려가지고 노벰버, 디셈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동아시아 문화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11개, 12개, 13개 어근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나 11개부터는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메테인부터 데케인까지 10개만 외우시면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문제도 거기에서만 출제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단어를 꼭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는 외우세요. 이렇게 뭐 써서 외우시건 보고 외우시건 되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그다음 자, 그다음은 구조적 특징 1, 그다음에 2. 자, 요 줄게요. 요 줄게요. A. 그다음에 두 번째 2. 탄소의 차수. 탄소의 차수. 네. 탄소의 차수. 1. 구조적 특징에 따라 탄소를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렇게 있고 그냥 슈슈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테인이라고 했죠. 메테인인데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두고 여기에 짜잔 CH3가 하나 더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얘가 에테인. 에테인이죠. 이 에테인에서 여기 있는 요 탄소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네, 프라이머리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이 뭐냐면 1차라고 번역합니다. 이걸 표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 1땡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우리말 번역은 1차, 표기할 때 1땡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저 에테인이 저런 걸로 표현됐을 때 그 탄소가 저렇게만 표현이 있어야 저거를 2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2차, 3차를 보면 직관적으로 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얘 이름은? 색이니까 프로페인. 바로 얘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을 아까는 좀 선형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좀 꺾어서 표현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바로 프로페인인데 이때 여기에 있는 얘를 세콘다리라고 합니다. 세콘다리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2차입니다. 그리고 표기할 때는 이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짜자자잔. 자, 얘 이름은 뭐 나중에 그 배우시겠지만 투메틸 프로페인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 이름은 곧 배우게 될 겁니다. 곧 배울 텐데 여하튼 이런 구조에서 이름은 잠깐 넘어가세요. 왜 이렇게 부르는지 그래머는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시나 이 탄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터시아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발음을 하면 터셔리라고 발음합니다. 터셔리라고 발음하고 이제 쓸 때는 터시아리 뭐 이렇게 씁니다. 예어근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리스 어근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3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쓸 때는 3땡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이런 게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투투 다이메틸 프로페인 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탄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쿼터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4차 쓸 때는 4땡. 그러면 직관적으로 1, 2, 3, 4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충 알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1, 2, 3, 4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탄소 주변에 결합된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한 개요. 그걸 1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붙은 탄소가 몇 개 있어요? 3개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붙은 탄소는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4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유기분자의 구조적 특징 속에서 어떤 특정 탄소를 1차, 2차, 3차, 4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역으로 4차 탄소는 수소가 있어 없어? 4차 탄소는 수소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3차 탄소는 수소가 몇 개 있겠어요? 하나. 2차 탄소는 수소가 둘. 그 다음에 1차 탄소는 수소가 3개가 붙겠죠. 그러면 의미상 얘는 몇 차가 되겠어요? 의미상 얘는 빵차겠죠? 근데 빵차라는 말은 안 씁니다. 의미상 빵차는 맞는데 빵차는 사실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메테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메테인이라고 얘기하지 굳이 빵차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노래를 꼭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고다음. 자, 썼어요? 네. 썼죠? 그 다음. 여기 줄게요. 그 다음, 2. 자, 탄소의 차수, 탄소 구분한다. 탄소의 차수. 2. 2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차수에 따라 탄소의 반응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1, 2, 3, 4라는 저런 차수라는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이름은 뭔가가 중요하니까 이름을 부르겠어요? 안 중요하니까 부르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름을 만들어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화학에서 의미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반응성이겠죠? 그러니까 저 탄소의 차수마다 특별한 반응성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걸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1, 2, 3, 4차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알킬 그룹. 자,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기화학에서도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원래의 알케인에서
수소 한 개를 떼어낸 나머지 부분을 뜻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뜻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다 썼어요? 이제 지울게요. 근데 이번에 차수에다가 탄소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했잖아요. 어. 그럼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달라지는 경우도 배우고 안 달라지는 경우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알케인을 구조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썼어요? 짜잔. 이렇게 썼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알케인. 왜냐면 이게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인 부분이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알케인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알킬 그룹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전체 알케인에서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수소 하나 떼고.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표기의 편의성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표기의 편의성. 그래서 원래 알케인에서 수소를 하나 떼버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적 분자식은 뭐겠어요? 일반적 분자식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탄소 N개면 수소가 2N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알겠죠? 이게 한번 뭔가 편해서 그러거든요. 편해서. 계산할 때, 그럴 때 뭐 말할 때 편해. 말할 때.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1이면 몇 개인 거예요? 1이면 뭐예요? 3. 2면 5. 뭐 3이면 7.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름 이제 뭐냐면 일반적 이름은 알킬이라는 표현을 써요. 알킬. 그래서 이름 자체도 알킬 그룹으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알크란 말은 탄소 개수를 뜻하고 끝 어미 YL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하나 제외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알킬 그룹은 특별한 반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있긴 있는데 이게 전체 반응성에 그닥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일종의 나머지라는 개념으로 저렇게 이제 알킬 그룹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CnH2n 플러스 1을 일반적으로 대문자 R로 표기합니다. 대문자 R로 표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알케인 있죠? 얘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R에 H가 붙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알킬 그룹이 있고 걔는 특별한 반응성이 없으며 축약해 썼을 때 대문자 R로 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알킬 그룹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1, 2, 유명한 관용명이에요. 관용명. 자,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관용이라는 말. 별명이라는 뜻. 별명. 근데 유명하죠?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별명은 별명인데 유명해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요.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 1. 탄소가 3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탄소는 3개인데 그러면 알킬 그룹이면 수소가 몇 개여야 해요? 알킬 그룹에서는 그럼 7개여야 되죠. 그러면 어떤 관용명이 있느냐? 자, 해가지고는 어떤 이제 기질에 이 알킬 그룹이 붙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붙어 있는 방식이 말이죠. 어떤 기질에? 이압,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요거를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가 여기 있는 거죠. 거기에 탄소와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황. 그럼 봅시다. 탄소 몇 개 있어요? 탄소 몇 개 있어요? 4개. 탄소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아, 맞네. 뭔가에서 이게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탄소가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수소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요만큼을 뜻하는 말이 알킬 그룹이에요. 그 중에 탄소 3개, 수소 7개로 되어 있는 것.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필이라고 해요. 프로필. 알겠죠? 보이세요? 프로필. 알겠죠? 자, 어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롭의 뜻은 뭐예요? 프롭. 탄소 3개. 탄소 3개. 그 다음에 YL,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YL, 이게? 바로 알킬 그룹을 줄여서 1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탄소 3개가 알킬 그룹이 됐다라는 뜻으로 프로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요 기질에 탄소 3개와 수소 7개가 붙어 있는 방식이 이것만 있을까요? 어떤 게 또 가능할까요? 바로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이때도 탄소 몇 개예요? 탄소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죠? 아, 네. 탄소 3개죠? 수소 몇 개 있어요?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붙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이 탄소는 결합선이 이미 하나, 둘, 3개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두 부분은, 이 두 개는 질량은 같아요? 질량은 달라요? 질량은 똑같잖아요. 근데 결합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이름도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얘 이름은 아이소프로필이라고 해요. 자, 어디까지나 요건 체계적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시험에 엄청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아이소라는 새로운 어근이 나왔는데 요건 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 어떤 뜻이냐면 뉴 타입. 기존의 것에서 살짝 변형됐을 때 그리스어에서 쓰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프로필인 것 같은데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소 프로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지운다. 네. 두 번째, 이 탄소 4개면 수소가 몇 개일까요? 탄소가 9개겠죠. 수소가 9개여야 되겠죠. 알킬 그룹이라면. 그럼 이것도 어떤 이제 기질 구조에 대해서 탄소 4개, 수소 9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탄소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소를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탄소 4개에 수소 9개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얘를 뭐예요? 그럼 배운 바에 의하면 부틸이 되겠죠. 부트의 뜻은? 탄소가 4개. 알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또 어떤 방식이 있을 수도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요걸 아이소부틸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이소부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얘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얘는 세콘다리 대쉬 부틸이라고 합니다. 세콘다리 부틸이라고 합니다. 세콘다리 원래 어떤 표현이었죠? 세콘다리가 원래 어떤 뜻이었죠? 2차였잖아요. 2차. 그럼 왜 2차냐? 이 세콘다리 탄소가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2차 탄소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2차 탄소는 그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2개가 더 있을 때를 2차라고 하죠. 그래서 저런 알킬 그룹을 세컨더리 부틸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저것도 세컨더리 아니에요? 어딘가요? 아이소부틸 저것도 탄소가 그냥 각 옆에 있어요. 이거요? 맞아. 그 옆에 이거요? 네. 2차는 맞죠. 아니 얘는 3차죠. 주변에 탄소가 하나, 둘, 세 개니까요. 근데 여기서 세컨더리란 기질에 붙어있는 탄소만을 언급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저렇게 붙어있을 때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별명이기 때문에 논리가 완벽해요? 논리가 필요 없어요?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사실은 묻지 않아도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불러요. 근데 외우기 좋으라고 내가 그냥 살짝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별명이라서 명확한 논리는 없어요.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탄소를 몇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는 3차가 되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탄소가 몇 개가 있으니까요? 3개가 있으니까요. 그럼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 터시아리 부틸이라고 합니다. 터시아리란 말의 뜻은 3차.
자, 이거 말고도 관용명은 있으나 이 6개는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더 있긴 있는데 이거 넘어서면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6개만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케인에 이런 구조적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우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아이고, 짜자자잔.